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오락가락하는 하늘 표정과 기온 변화의 건강은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하지만 이 봄비는 청정 효과, 공기 청정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새순을 돋아나게 하니까요. 날씨가 우중충하다고 너무 힘 빠져 있지 마시고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이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 같은 종목을 건네주실 멘토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시죠.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의 달인, 퍼즐 이론으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어느덧 내친 김에 2030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 FOMC의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주는 오히려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대형주로 또 매수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FOMC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내 증시의 영향은 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거의 70% 정도가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을 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은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안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계속해서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수출 기업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시장은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흔들림은 발생될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본다면, 국내 경제는 특히 이제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네. 지금 말아보면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사실 미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발표했던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네. 엠파이어 제조업 지표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도 하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소비자 신뢰 지표 역시도 91.9로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6을 하회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너무나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의 그런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네.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FOMC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코스피가 어느덧 2030까지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코스닥은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이대로 내려가는 것인가, 상승세는 꺾이는 것인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양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이제 오늘 거래소 시장이요. 외국인들이 이제 2,440억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의 지수상으로 본다면 0.08% 정도의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거래일 날, 바로 이제 전 거래일 날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FOMC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자체가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지수를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요 오늘 좀 꺾이고 있습니다. 0.7% 정도의 흐름이 지금 하락 중인데 미국에서 하고 좀 차별화가 됐죠. 미국은 다우존스 지수는 올라갔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다우존스 지수는 떨어졌고 나스닥은 올라갔는데 네. 국내 시장은
거래소 시장은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은 좀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다소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증권주들이나 건설주 쪽으로도 그리고 금융주 전반적으로 자금들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한 종목씩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종목 현재 모습은 어떤지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황민영 멘토의 지난주 종목입니다. 3월 16일 담았던 현대건설인데요. 47,600원의 매수가 제시하셨었죠. 현재 4% 수익률입니다. 네, 건설주 사실은 말씀해주신 다음 날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매수 가격은 오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가 매수 가격이 한번 왔었어요. 벌써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가에 잘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대건설을 추천드릴 때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또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 매수가를 좀 낮게 책정을 했는데 이거 잡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번 했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올라가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렇죠. 매수 가격은 좋네요. 네, 현대건설을 그때 잡아드렸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요, 현대건설의 매수가를 잡아드렸을 때 이런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즉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눌리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안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다소 좀 낮은 수준이었지만 한 번에 눌림목을 예상하고 매수 밴드를 잡아드렸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보유 관점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기를 현대건설 해외 수주 부문도 그렇고 올해 국내 주택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호재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으니 주가는 조금 더 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과도한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주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대건설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주가 추이하고 현재 주가 추이 자체가 사실 비교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든 단행이 안 되든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동안 사실 주택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을 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사지 않았느냐? 바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지 않았던 거죠. 금리는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인 인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주택을 사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은 주택을 사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가 또 없을 것이다. 금리 인하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런 문제 자체를 두고 말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목표가 6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신다라는 전략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빨간 장미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맞는 종합식품기업 대상입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의 종목 세일즈. 오늘의 주인공은 대상이었습니다. 이 대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낙 소비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에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냈던 기업인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상이라는 기업이 지금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해드리는 기업인데요. 사실 말씀하셨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3분기까지는 어닝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4분기의 실적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내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지난해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태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공연 사업도 다 죽고, 그다음에 내수 경기가 완전히 이제 침체기에 빠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가 4분기까지도 사실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4분기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부합시키는 그런 실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대상이라는 기업은 이제 식품 쪽에서 장류나 조미료, 가공식품을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는 전분당이나 바이오 쪽
이제 상상하는 MSG. 네, 업체죠. 주요 계열사로 본다면 이제 대상 FNF가 또 있고요. 김치나 두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 베스트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베트남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쪽에도 네.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한정돼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해외 쪽에서도 분명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4분기에 이제 식품 쪽, 육가공이나 냉동, 조미료 쪽과 이제 소재나 대상 FNF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나 두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죠. 네. 이쪽에서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4분기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일단 뭐 4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 특정 사업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실적이 좀 좋은 뭐 상황이었고요. 대상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라고 본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도 역시 많이 발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내수 경기 소비도 침체가 되긴 했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청정원, BI에 대한 교체도 있었고요. 네. 통상임금, 또 한 차례 이제 이슈가 됐었죠. 이에 대한 이제 지급 비용으로 약 200억 원 정도 추가적인 네. 지출이 또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런 이제, 비용 부담 자체가 지난해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네,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네, 조금 올해 절감이 같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를 한다면 올해는 충분히 실적적으로 좋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많이 수혜도 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싱글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화를 뭐 싱글라이제이션,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예. 싱글라이제이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네. 늘다 보니까 이를 위한 표현으로 바로 이제 신조어로 싱글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걸 이제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만둣국이 먹고 싶어서 1인 가구신 건가요? 1인 가구는 아닌데 네. 그 시점에서는 1인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만둣국이 먹고 싶어서 만둣국을 끓이는데 뭔가 이제 뭐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이 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MSG를 좀 첨가했더니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 남편 몰래 막 넣고 이래요. 네. 여기서 이제 결론은 네. 실제로 이제 1인 가구의 증가하고 제가 이제 왜 MSG라는 부분 말씀드렸냐면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 미원이 있죠. 예. 그렇죠? 네, 1인 가구는 지금 뭐 증가 추이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국내입니다. 뭐 2010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조사기관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일본이나 북미 쪽은 2030년도까지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사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해외 쪽도 이제 이 기업이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사실 일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면 집에서 또 음식들을 또 그렇게 맛있게 어떻게 차려 먹기가 사실 좀 어렵죠. 그래요. 언제 네. 뭐 다시마 멸치내서 국물을 우려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MSG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네.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이고요. 네. 다만 이제 MSG라고 하면 사실 좀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 많이 있었죠. 네. 네. 뭐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그 대상 쪽에서, 사탕수수 발효미원이라는, 발효미원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네. MSG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몸에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발표된 어떤 특정적인 네, 안 맞아요. 좋은 부분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또 작년엔 대상이 이 미원의 MSG 안전성을 입증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MSG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원래 이제 사탕수수 쪽에서 이제 채취가 되는 그런 이제 조미료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불 논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연구 결과 아직까지 뭐 특정하게 밝혀진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 자체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또 검색하다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쥐에 네.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미원이라기보다는 이제 MSG를 투입을 했는데 그 쥐가 뇌 손상을 일으켰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반론이 또 나와 보니까 이 MSG를 쥐에 투입해서 그 쥐가 만약에 뇌 손상이 갈 정도까지 만약에 그런 상태가 온다면 그만큼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그렇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NaCl이라고 이제 소금에 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소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 정도로 소금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쥐가 사망한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예. 있고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한테는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감칠맛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맞아요. 감칠맛에 필요한 이런 미원 쪽에 대한 이런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1인 있습니다. 가구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이 조미료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 대상에서 국밥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 국밥도 지금 여기 있는 게 또 바로 그거죠. 국밥이 여기 담겨 있는. 네, 네. 국밥이라기보다는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 이제 100원에 먹을 수 있는 네, 네, 그 뭐 조미료는 라면처럼 이렇게 라면처럼 끓여 먹는 이렇게 국밥이 많이 나오던데. 그 제품들 이제 네, 제품이요. 그 안에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네. 어쨌든 간편식품들. 그 간편식 제품들은 사실 뭐 삼계탕도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간편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인 가구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역시 많은 수요가 또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재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재료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카고 거래소 쪽에서 본다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분당의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네.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 가격이 왜 네, 중요하냐? 옥수수 가격이 지금 네. 파란 선 라인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옥수수 가격은 지금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네. 대상의 주가는 빨간색입니다. 네.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정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네. 바로 이 흐름입니다. 옥수수 가격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 추이고요. 사실 대상이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크게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옥수수 가격이 옥수수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네. 올라왔을 때 대상 가격은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올해 들어서 옥수수 가격은 지금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상의 주가 흐름은 반대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추가 돌발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입 원료의 비중이 큰 이 식품 관련주들은 어쩔 수 없이 원화 약세에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강달러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요? 이러한 원가의 하락이 원화 약세의 이런 손실분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옥수수도 그렇고 이제 곡물도 다 원재료죠. 일종의 네. 원재료고 이 원재료 가격 자체가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죠. 예. 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될 때 더 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일단 올해도 소비 심리는 개선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재무제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제가 한번 또 다 자세하게 짚어드릴 표가 또 있는데요. 이거 네.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한 네. 부분들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는 사실 세월호에 대한 여파 때문에 많이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 이제 2014년도 12월 달 때 거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1월 달에 다시 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바로 2월 달에 103을 기록하면서 2014년도 저점 대비했을 때 꽤 많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미국도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경기가 좋기 좋아지고 있다.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 또 차별화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건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좀 그런 영향이 그렇죠. 있죠. 네, 국내 내수 소비를 그만큼 살려보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대상 주가의 향후 추이에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죠. 대상의 이제 실적 추이를 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현재 주가는 많이 떨어진 건 알겠지만 앞으로 실적이 만약에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2014년도 매출액은 점차 늘어났고요. 역시 네. 2014년도까지 매출액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2014년도에는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역시 2014년도가 좀 떨어졌고요. 순이익 역시도 크게 감소한 걸 네, 9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2015년도 전망치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지금
2,684억 정도, 네.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순이익 역시도 크게 증가세가 나타나는 걸 그러니까 거의 2013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겠다,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2013년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예. 충분히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도 잠깐 위축이 나왔고요. 2015년도는 그래도 실적이 201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도 열어봤더니 주가가 계속 밀렸다가 올해 들어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올 들어서만 한 20% 넘게 한 25% 정도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차트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자, 대상이라는 기업의 이제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음식료 업체는 뭐 의식주,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만큼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가 좀 침체가 되면은 그만큼 주가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주가 추이를 잠깐 보게 되면요. 뭐 지난 이제 9월 달에 고점 한번 찍고 57,300원에,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 추이가 점차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를 좀 그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 하락 흐름을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고점하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승 추세는 결국은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네. 대상의 주가 흐름은 이전의 하락 흐름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나서 상승으로 방향성을 틀어버리고 있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대상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얘기를 해본다면요. 하락 흐름을 일단 돌려냈어요. 그죠? 이전 고점 정도 자리에서 한번 돌려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전 고점 정도 자리에서 한번, 눌렸는데, 이전 고점보다 조금 더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나오긴 했었지만, 현재 이제 뭐 주가의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매집 차트라고 보는 게 이제 OBV라는 게 있습니다. 네. OBV가 위로 이제 서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매집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OBV가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분산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매집이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대상의 주가 흐름과 이 매집 분산 차트를 보게 되면요. OBV가 꽤 많이 위쪽으로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주가가 밀렸을 때 절대 물량들이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대상이라는 기업은 현대 가격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이 업종 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인가요? 대상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업종 내에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뭐 대상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이 있죠. CJ 제휴제당이나 이제 나머지 뭐 오리온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체들이 분명히 많은데 사실 대상이라는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음식료 업체들은 사실 주가도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료 업체 중에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가 등락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대상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고수익을 가져가실 마음이 있다면 저는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좋지만 네. 대상이라는 기업이 그만큼 많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활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상이 가장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볼까요?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대상이라는 기업은 이제 뭐 주가 흐름도 말씀드렸고,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또 말씀드릴 텐데, 가격적인 전략에 앞서서 저는 이제 수급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때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신들의 수급도 있지만, 이 대상이라는 기업이 수급을 보게 되면요. 그죠? 있네요. 외국인들 수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수급을 특징지어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 기업을 살 때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을 삽니다. 네.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들 앞으로 그 전망이 좀 좋은 기업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 들어 네.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자금을 유입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떨어진 기업들을 삽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나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통해서 재계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말 그 기간 안에서 이제 단기의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관들이나 투신들의 수급보다는 외국인 쪽이나 연기금 쪽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전략들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제 대상의 차트 흐름을 좀 보고 계신데요. 역시 이제 추세는 역시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하고 저점이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저는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턴하면서 이전 고점을 뛰어넘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의 뭐 밴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41,000원 정도 부근대입니다. 네, 41,000원 정도 부근대. 그리고 이제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정도의 부근대에서 이제 매수 밴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대입니다. 지금 41,600원이니까 목표가의 경우에는 5만 원 정도가 충분하게 목표가로 일단 네. 현재로서는 중기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요. 손절가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3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대상의 가격 전략 한 번 더 정리해드리죠. 네, 황민영 멘토의 대상 종목이었는데요. 매수가는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정도,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리고 강연회 여신다고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목동 NH 투자증권 쪽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요. 강연회 주요 내용은 역시 대형주를 현재 네.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대형주에 대한 완벽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형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